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우수환입니다. 잠깐만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군요. 네. 오늘 세계해양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특히 소개받았듯이 제가 해양 정책이라는 영역에서 한 2, 3년 정도 몸을 담았었고, 지금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해양 정책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산업에 도움 줄 수 있는 연구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해양 정책에 있어서 통합 행정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적 여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관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이제 나라와의 비교도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용한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조금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배경적인 이제 내용인데요. 저희 한국에서 마리타임 쪽 이제 가버넌스 정책 구조를 조금 역사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는 이름과 같이 해양과 수산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운항만 정책 한 분야와 수산 분야와 또 일부 분야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도에 하나의 부처가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조직 구성으로 보면 1966년도에 수산청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해운항만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처에 있던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1996년도에 합쳐져서 해양수산부라고 이름이 돼 있었고, 그때는 이름이 저렇게 됐죠.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가 됐죠. 그래서 모마프라고 하는 약자를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국토해양부라는 이름으로 어떤 교통 또는 건설 쪽 이제 행정을 하는 부처와 합쳐지면서 국토해양부라는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의 그런 부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시 2013년도에 해양수산부, 지금 현재의 명칭입니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포함시키는 것은 이제 좀 이제 명시적으로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해상 교통 부분, 그리고 수산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저희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강하게 발전을 한 부분이 이제 해양 정책이라는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마린 폴리시 오피스가 가장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전체 우리 여러 섹터를 커버하면서 해양 정책을 만들고, 그 아래에 수산, 해운, 항만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인 행정이 한 25년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 우리는 아픈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해양 쪽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하고 이런 부분들, 어촌, 어항 개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 쪽의 폴리시를 보면 우리는 쉬핑 포트 그리고 국제 물류라는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를 보면 이제 국토 관리,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만들고요. 트랜스포테이션 폴리시로 보면 로드, 에어, 레일웨이, 그리고 도메스틱 로지스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래된 어떤 정부 구조에서 봤을 때 조금 의아한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왜 트랜스포트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산 쪽을 보시면 우리로 보면 농림축산부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농촌 관련된 정책 그리고 농식품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 해수부가 하고 있는 수산 쪽 정책이랑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약간의 아직 아픈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해양 쪽에 통합적인 그 행정부처가 있다는 것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능적인 시각보다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양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해양에 대해서 통합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펑셔널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기능을 기반으로 부처를 만드는 반면 이 해양부라고 한다면 해양을 대상으로 한 여러 기능들이 합쳐진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뭐 기술개발 예산, 뭐 개발 예산, 인프라스트럭처 예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양 관련된 것이 펑셔널하게 그 부처가 만들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그 프라이어리티가 낮은데 이렇게 개별 부처로 만들어질 때 그 프라이어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 펑셔널 그 어프로치로 만들어진 그런 부처와 더 많은 어떤 접촉면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양과 관련된 뭔가를 할 때는 계속 그 접촉면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많은 소통, 많은 의견 개진 서로 그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존폐의 논란이 항상 있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럼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해결할 방법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어떤 타 국가들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통합적인 행정과 함께 또 다른 어떤 통합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찾아보니까 조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먼저 이제 지금 해양과 관련된 그 정책들입니다. 정책들이 이제 먼저 국제기구들에 보면 뭐 유엔도 당연히 이제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서도 당연히 SDG 14에 보면 이제 그 해양과 관련된 목표가 있고요. 그 뒤에도 계속 어떤 실행하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OECD도 오션 이코노미 2030 만들어서 어떻게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고 있고요. 그 IMO도 지금 이제 그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적극적인 이제 정책 규제를 만들고 있는 상태고, 우리 수산 쪽에서도 국제적인 여러 가지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방향은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 나라 국가들의 그 마린 폴리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는 마린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포지션을 높이고 싶다. 그러니까 해양 강국으로 계속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해양 강국으로서의 우리가 위상을 높여가겠다라는 것이 대부분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마린 폴리시가 대부분 우리나라가 해양 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여야 되겠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해양을 하나의 경제적인 경제 발전의 수단, 또 경제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섹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투자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뭐 당연히 모든 어제도 논의가 많이 됐었지만 기후 변화,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떻게 마리타임 인더스트리가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 그 네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가지 큰 흐름을 뭔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좀 해양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해나가는 어떤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버넌스라고 말을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런 흐름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쭉 여러 나라들의 해양 정책을 리뷰를 해 본 결과물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여러 나라 이제 그 마리타임 폴리시 가버넌스를 조금 이제 케이스별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 그러니까 뭐 통합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배경 이런 걸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마린 스페이스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많이 충돌을 하더라. 이제 예를 들어서 해운, 그러니까 바다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해운, 항만, 조선, 수산, 그리고 뭐 여러 오프쇼어 에너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관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활동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을 하고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고 공간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양 공간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 여러 분야들이 그 폴리시 디시전이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서로 폴리시 간에도 경쟁을 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운항만과 조선이 구분돼 있죠. 그리고 관광 쪽도 저희 해양수산부가 일부 하고 또 다른 부처 체육관광부 쪽에서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마찰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타임 액티비티즈 간에, 그러니까 해양과 관련된 활동 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폴리시에서도 어떤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공간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비효율성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양 공간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실패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통합 해양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당연히 조정이 첫 번째겠죠. 어떤 뭐 정책 우선순위, 예산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자원들을 통합해서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협력을 하는 거죠. 국가 간의 협력 또는 지자체 간의 협력, 여러 분야 간의 협력. 그래 결과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국제적으로는 여러 국가들 간에도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하고요. 또는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는 그냥 섹터별 발전이 아니라 해양 발전 계획을 그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요. 그리고 좀 더 부처 행정 자체 그리고 또 위원회의 레벨로 만들어서 어떤 통합 가버넌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이거 조금 이제 너무 디테일한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무엇을 해봤냐면, 그러면 해양과 관련된 해양 개발, 또 해양 정책, 그리고 해양 환경, 그리고 수산, 그리고 해상 운송, 그다음에 육상 운송, 그다음에 항공 운송 이런 것들이 각각 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왼쪽 칼럼에는 이제 코오디네이팅 바디라고 어떤 협의하고 조정하는 어떤 기구들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제 않느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보여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각에서 이제 여기 뭐 여러 부서가 이제 흩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에서 교통 관련된 건 전부 다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랜스포테이션 쪽은 그대로 전체 같이 가고 있지만 해양과 관련된 부분들 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통합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제 피셔리스하고 오션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교통 쪽도 교통 쪽이 해상 운송이 랜드 에어와 같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이 세 개 국가에서 UK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운슬이나 커미티는 존재하지 않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내셔널 오션 카운슬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처음에 그 좌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프랑스에서 이제 최근에 Ministry of the Sea를 만들었고요.
저 해석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렇게 제가 영어로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해상 운송까지 Ministry of Sea가 가고요. 약간 저희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유사한 형태의 그 업무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그런데 이제 해양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오히려 해양위원회가 1995년부터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이 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전반적인 해양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행정이 만들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해양부와 유사한 해양 쪽을 다 커버해준 통합행정기구가 있고요. 그 위에 또 Inter-Ministerial Commission for Ocean Affairs라고 해서 위원회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저런 형태로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섹터별로 구분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갈 건 아니지만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모형화 해보면요. 모형화를 해보면 이렇게 좀 모형화를 해봤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X축에서는 administration 쪽입니다. 행정부처 쪽입니다. 행정부처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해서 접근하는 쪽이 이제 sectoral administration이고, 조금 통합을 시킨 것, 일부 분야, 뭐 해양, 수산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한 것이 이제 partially integrated라고 제가 구분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넓은 범위로 통합이 된 것을 이제 widely integrate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oordinating body가 있냐 없냐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처가 통합이 되면 통합 행정을 하니까 상위 coordinating body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통합된 행정, 그리고 이제 그 개별적으로 분리된 어떤 행정을 하게 되면 위에 코디네이팅 바디가 있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구성일 겁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3번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좀 더 해양을 중심으로 통합된 부처가 있는데, 그 상위에도 어떤 통합 조정을 하기 위한 기구가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더라.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 뭐 프랑스, 포르투갈, 부처 자체도 굉장히 넓게 해양과 관련된 기능들을 담고 있고, 그 위에 또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있고, 조금 인도네시아나 타이완 같은 경우에 뭐 사람마다 보기에 다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양 쪽에 일부 통합된 행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partially integrated라고 한 것은 인도네시아나 타이완은 교통은, 그러니까 해상 교통은 교통부로 가 있고, 그 나머지 해양 정책과 수산이 이제 해양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은 1번, 2번이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3번 케이스가 왜 필요할 것인가? 그럼 우리한테도 저런 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코디네이팅 바디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처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해양위원회가 코디네이팅 바디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는 민간 위원들이 없습니다. 위원회에 민간 위원들이 없고 모두 각 부처의 세크리터리, 그러니까 행정부처의 장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해양 관련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제 여기에 그 총리가 이제 여기 위원장을 맡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 부서 장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조금 제가 여기 타이포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위에가 저 멤버 여기 죄송합니다. 요 멤버가 프랑스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프랑스하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지금 52명 6개 그룹에 52명으로 구성되는 게 프랑스입니다. 제가 이게 좀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하다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각 대신
대신들이 이 해양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각 대신이 이렇게 부처장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뭐 노조도 들어가고요, 업체 대표도 들어가고요, 어떤 제3섹터 뭐 이제 시민단체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코디네이팅 바디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야별 행정, 섹토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하는 아래에서도 어떤 코디네이팅 바디가 이제 이렇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 데서 가버먼트 미니스트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처의 장들만 이제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가 미국과 일본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하는,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까지 참여를 해서 만드는 방법이 러시아 방식이고요. 통합행정이 있는 곳에서도 보면 가버먼트 미니스트리즈만 참석하는 코디네이팅 바디가 있고, 반대로 스테이크홀더즈까지 다 참여하는 코디네이팅 바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퍼블릭 오피셜즈와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거기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조정,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해서 해양과 관련된 대표적인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홍보도 하고 어떤 해양에 대한 인식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한국의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 25년 정도 통합행정을 했는데, 통합행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얻은 어떤 성과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빌딩 같은 경우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자원부의 이제 역할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해운과 조선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해운도 좀 더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조선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떤 안정적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촌 쪽도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촌 쪽의 인구도 줄어들고 어가구 소득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가 정책적으로만 할 수 없고 그 지역 개발, 그 지역 로컬 가버먼트와의 협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많이 해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만이 도시로부터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좀 회피되는 시설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물류적인 기능을 강화를 시키면서 도시와의 조화, 그리고 도시에서 어떤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는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기능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양 쪽에서도 통합적인 어떤 보호 정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해양 안전 쪽에서도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저희들이 많은 이제 그 정책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영역에서 많은 부처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 관련한 부처, 그다음에 통상과 관련된 부처, 그다음에 국토를 이제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외교부, 그리고 문화부, 뭐 환경부, 이런 부처들과의 접촉면이 더 늘어나고 더 적극적이 되면서 갈등 관계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갈등 관계라는 것이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결과로 낳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인더스트리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제안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해양수산부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잘 해오고 있지만은 이런 갈등 관계나 어떤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위에 좀 더 코디네이팅 바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국에도 이제 이런 코디네이팅 바디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래에 보시면 여기 저희가 뭐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미래계획위원회, 뭐 북방전협력위원회, 그 때때마다 필요한 어떤 정책을 강조하고 또 부처 간의 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들이 만들어져 왔는데요. 거기 아래에는 어떤 통합적인 부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주무부처가 있고 그 위에 위원회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런 형태의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나 해양 쪽에 위원회를 만든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위원회가 가능할 텐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이 부처만 공무원들 또는 장관들만 참여를 하는 바디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민간으로 하는 어떤 그 바디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프랑스식의 어떤 여러 대표하는 단체들, 그러니까 행정부처 수장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해양 분야의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코디네이팅 바디가 조정 바디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가운데에 있는 저 모형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